광주 전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시행되면서 동네 병의원은 첫날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전라남도가 올 상반기 외국인 농촌 인력 1,230명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6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던 해남의 한 학교가 전입생이 크게 몰리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선거 지형이나 공천 룰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동네 병의원의 신속 항원 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시행하면서 병의원은 첫날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병원. 코로나19 검사 등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 항원 검사 결과도 PCR 검사와 동등한 판정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하면 더 정확히 이제 전문의들이 해주시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결과가 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속 항원 검사는 95%가량의 정확도로 광주 전남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과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600여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요양병원을 비롯한 각종 의료기관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의료진들의 확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도 일반 병원 병실에서 진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경증 환자 기피 현상에다 의료진들의 피로 누적 등 때문에 방역당국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방호복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는 충분히 지원할 거거든요. 일반 환자 진료 끝나고 확진자를 진료한다든지 또 병실 간격을 좀 넓힌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한편 소아 확진자도 늘고 있어 오는 31일부터 5살에서 11살 소아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소아 병상 확보를 위해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라남도는 만 12세부터 17세 사이 코로나19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3차 접종을 오는 21일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예약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접종 대상은 기초 접종 완료 이후 3개월이 지난 청소년 가운데 만성질 환자 등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며 일반 청소년은 자율 접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가 올 상반기 농촌 인력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1,230명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43명보다 3.6배 많은 규모로 올해부터는 소규모 농가도 일주일 단위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지는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난을 덜기 위해 농가나 어가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던 해남 지역 초중학교가 마을 주민과 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전입생이 크게 증가하면서 마을도 덩달아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 북일면의 한 마을입니다. 최근 이 마을에는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5가구가 새로 전입했습니다. 모두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젊은 가구들로 고령의 노인들만 남아있던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졌고요. 아주 사람 사는 세상 같아요. 초중학생 자녀를 둔 전입 인구가 늘면서 인근 학교도 폐교 위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22명에 불과했던 전체 학생이 올해는 신입생 15명과 전학생 18명이 새로 오면서 학생 수가 5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학생 수가 작은 학교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면 등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를 좀 정상적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좀 컸고. 학생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밝아지고 활기차진 것 같습니다. 해남 북일초등학교와 인근 마을의 변화는 마을 주민과 자치단체, 학교가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뜻을 모으면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들은 민관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 모신 캠페인을 서울에서 갖는 등 홍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전입자들에게는 빈집 제공과 전교생 해외 연수, 온종일 무료 돌봄과 일자리 제공을 약속해 전국에서 21가구 97명의 이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같이 협업해서 본 성과를 거둔 사업입니다. 해남군은 민관학 협치를 통한 작은 학교 살리기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도 2개면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모심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20대 대선이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로 끝나면서 2달 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선거 지형이나 공천 룰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각 당이 선거 기간 내내 정치개혁, 공천 혁신을 내세웠던 만큼 얼마나 지켜질 수 있느냐입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20대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별 성별 갈라치기가 역대 어느 대선보다 심했다는 겁니다. 세대 포이론과 이대남과 이대녀의 대결 등 각 당은 핵심 지지 세력의 표를 얻기 위해 앞다퉈 경쟁 구도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세대 문제라든지 젠더 갈등 문제들을 호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우리 사회의 저성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주요한 균열 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대선이 끝난 뒤 80여일 만에 치러지는 만큼 이 같은 논란과 함께 지역 구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아직 선거구조차 어떻게 그려질지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거구 획정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인데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3인 이상 중대 선거구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하지만 시간에 쫓겨 현실화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모두 선거를 3인 선거구제도로 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이 2인 이상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을 일부러 확보하고자 하는. 특히 광주 전남의 경우 차기 정부에서 야당 지역으로 변했고 민주당이 85%의 지지율로 견고한 텃밭 민심을 확인한 상황. 지방의회를 점령하고 있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구 획정 때나 공천 때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지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호남 전역에서 2자릿수 지지율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기에는 여전히 힘이 딸리는 분위기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오는 18일. 유권자들은 각 당이 정치개혁, 공천혁신을 화두로 내세운 20대 대선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정영덕 전 전남도 의원이 풍부한 행정과 의정 경험,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무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며 무안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영덕 전 도의원은 무안반도 통합과 무안공항의 국제 물류 유통 허브 공항 전환, 인구 10,000명 신도시 건설과 통합시청 유치, 무안공항과 인천을 연결하는 서해안 고속철도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영덕은 전문가로서 책임이 강하고 열정이 가득하기에 무안 발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공정한 군정, 화합하는 군민과 함께 자립하는 무안의 꿈을 정영덕이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 2달여 만에 수사당국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 안전관리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1일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금까지 2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가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와 보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는데도 현대산업개발 측은 끝까지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입주 예정자와 상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도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의 한 학교 운동장에 쌓인 공사장 흙으로 인해 학생과 주민들이 불편을 빚고 있다는 MBC 보도 이후 해당 학교는 지난 주말 동안 운동장에 있는 공사장 흙을 모두 반출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토 처리 업체를 통해 운동장에 쌓여 있던 흙을 모두 폐기했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등굣길 등에는 지주식 안전난간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순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전라남도와 산림당국이 긴급 초동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감염 시기와 원인,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역학조사반을 구성했으며 발생 지역 반경 2km 이내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1cm 이상 소나무와 해송, 잣나무의 이동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처음으로 온라인 축제로 개최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온라인 누적 조회수 12만 회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올려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남군은 오는 25일까지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PC 보급 신청을 받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500여 대의 컴퓨터를 보급했습니다. 완도군이 해양 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조성한 6.4km의 해양치유 노르딕 워킹 코스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평군 월야면 빅그린 국가산단 일원에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들어서고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한평군이 자동차 부품 연구 개발 사업 등 연관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완도군 의회는 제3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완도군 의회는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와 피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의 의지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는 전라남도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16개군 광주 전남 연구원이 참여해 각 지역의 투자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등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으로 전라남도는 883억 원을, 각 군은 사업 평가에 따라 최대 280억 원을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올해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서 2022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 정당을 수상한 남도장터는 개관 3년 만인 지난해 55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제17회 전남 수출상 대상에 지난해 2,600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 생산 설비를 수출한 주식회사 제일이 선정됐습니다. 또 1,900만 달러의 해상 교량 박스를 수출한 영창중공업과 700만 달러의 알로에 음료를 수출한 예인 TNG가 각각 우수상을 탔고 대창식품과 해농 등 4개 수출 기업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됩니다. 목포시에서는 법인 택시기사 500여 명,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기사 500여 명 등 1,000여 명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